안녕하세요. 저는 까사메르시의 대표이자 김 셰프입니다. 오늘은 요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식당을 차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 과거에는 셰프들만 매장 차리고 요식업하고 다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 요리에 대해서 하나도 못 알았던 사람들도 1억 이상, 2억 이상 매장 매출 내는 사람들 엄청 많아. 셰프들도 조금은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지금 뭐 밀키트다, 배달 창업이다, 뭐 그런 것들이 다 유행인데 언제까지 곤조만 부리는 셰프들은 지금 남아있지도 않아. 대부분 다 자기만 잘났다라고 차리고 다 망하고, 오히려 요리 하나도 몰랐던 사람들이 기성품 받아다가 밀키트 받아다가 장사해서 더 잘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 맛보다는 기성화된 제품의 시대야.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 공간을 어떻게 꾸며놨냐, 손님들한테 어떻게 서비스하냐, 그로 인해서 인스타나 SNS로 얼마나 홍보하냐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지지, 맛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상이면 무조건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도 분명히 알아야 돼. 외식업의 본질은 공간을 제공하는 거야. 만약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하는 셰프들이 있고 어떤 데는 밀키트나 좋은 기성품을 갖다 놓고 파는 데가 있어. 근데 거기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매출을 올릴 거고 어떻게 뭐 장사를 할 거야. 우선 들어가야지. 들어가서부터 쇼는 시작되는 거야. 뮤지컬이나 오페라처럼 다 맨 처음에 들어가서 그 여운을 느끼고 나올 때까지 하나의 그 연극이 시작되는 거지. 그 안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냐, 어떤 마케팅을 하냐, 어떻게 분위기를 조성하느냐, 그게 핵심이고 그게 본질이야. 나는 그거를 공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꾸미느냐, 어떻게 마케팅하느냐, 그게 요즘에 가장 중요한 외식업의 본질이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해. 요리 못해도 할 수 있지. 옛날에는 밀키트 시장도 작았고 그리고 반조리 제품을 판매하는 시장도 작았어. 그래서 이제 셰프들이 이제 잘 만든 라자냐라든지 잘 만든 파스타라든지 곳이 없으니까 안 만들었지. 잘 나가는 셰프들이나 이름 들어본 셰프들 중에 뭐 편의점에서 음식 하나 없는 셰프들 없잖아. 반조리도 잘 나오니까 파는 거지. 그 셰프들도 맛을 다 느껴보고 다 평가해보고 다 좋았기 때문에 거기다 판매하고 거기다 하는 건데, 그만큼 기술이 발전한 거지. 음식에 대한 기술도 발전을 해서 아직 로봇이 음식 셰프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하지만 기성화된 음식 하나 자체로 충분히 몇 억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보다 손님한테 어떻게 이 감성을 전달하느냐, 그리고 그 감성을 어떻게 손님이 잘 느끼게끔 만드느냐, 그런 모든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한 요소가 그 손님을 감동시키게 되고 그 감동시키는 포인트 하나하나가 단골이 되고 그게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 내가 아는 10억 이상의 돼지고기를 파는 매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소품 하나하나까지도, 손글씨 하나하나까지도 연극에서 사용했던 자기 폰트로 사용하고, 그리고 소고기 모양의 고기들도 부산행에서 나왔던 소품들을 차지해서 모든 건물을 20년 이상 된 집으로 일부러 만들면서 장사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요리를 잘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까? 아니지. 그 맛을 느끼게 하는 그 공간에서 얼마나 그것을 잘 느끼게끔 만들어 줬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어차피 사장이 되고 대표가 되면 음식을 알 수밖에 없어. 손님이 만약 10명이 갑자기 때로 들어왔어. 때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셰프는 한 명이야. 그러면 어떻게든 빨리 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들어가서 어떻게 하든 먹지라도 하고 간을 보고 맛을 보고 하면서 이제 점점 요리 실력이 늘 수밖에 없는데, 누구든 요리를 못했던 사람도 외식업 경력 한 2, 3년 차만 돼도 어느 정도 요리는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요리 실력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 그 이유가 뭐냐면, 손님들이 이것을 먹고 맛있다고 얘기했을까? 안 맛있다고 얘기했을까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요리를 하는 거야.
근데 매일매일 그 음식이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해봐. 숙제하는 것처럼. 그럼 계속 시험을 본 거야, 나는. 하루 종일 수십 번의 시험을 본 거야. 내 음식이 맛있나, 맛없나에 대해서. 그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요리가 늘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내가 보기엔 그래도 요리가 안 늘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외식업하고 안 맞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열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 하지만 그 본사에서 슈퍼바이저가 다 가르쳐주고 다 만들어주고 어떻게든 되게끔 다 해줘. 프랜차이즈 좋지. 뭐 친구들 맨 처음에 프랜차이즈 했다라고 치고, 그리고 맨 처음에는 돈을 벌어. 손님들이 우글우글와. 그리고 막 지금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났는데 계산을 딱 해보면은 나한테 남는 게 없는 거야. 나는 몸은 죽어라 이랬는데 남는 건 없고. 그렇게 6개월 버티면 참아. 그래서 본사에 전화해. 왜 난 남는 게 없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 뭐뭐 때문에 그럽니다, 뭐뭐 때문에 그럽니다, 뭐뭐 때문에 그러면서 할인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아무튼 뭐 그렇게 하고 1년, 2년 되면 본사에서 점점 연락이 없어져. 왜냐하면 전국에 100개, 200개 쭉 깔아서 가맹비하고 인테리어비하고 식자재비하고 다 팔아먹었어. 그러고 나면 이제 돈이 나올 데가 없는 거야. 그러고 나면 이제 A 브랜드 접고 이제 B 브랜드 만들어서 B 브랜드 프랜차이즈 또 할 거지. 그게 가장 빨리 돈 벌 수 있는 방법 아닐까? 나라도 그렇게 하고 싶지. 근데 안 하는 것 뿐이지. 왜냐면 그건 너무 양아치잖아. 사람이 잘 놓으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 근데 진짜 어떤 사람은 진짜 괜찮은 전문가 한 명 만나서 완전 컨셉도 이상하고 완전 잘못된 길로 가던 걸 확 바꿔서 성공한 친구도 있고, 그리고 진짜 맨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의 생각과 컨셉만으로는 그거를 다 예측하기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진짜 좋은 전문가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지금까지 뭐 컨설팅 한 횟수만 해도 한 3, 400번은 되는 것 같은데 다들 실수하고 나서 그때 와서 나를 만나고 후회를 해. 나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좀 더 찐하고 좀 더 진솔하게 내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같이 공부하고 같이 외식업에 대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어. 내가 공지를 할 테니까 우리 매장에 와서 외식업에 관련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반말로 해야 말이 조금 잘 나와서 하는 수 없이 반말로 이야기한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